반송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드디어 시험 기간입니다. 선생님이 몇몇 반들의 진도가 느려서 활동지의 심화 형성평가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준 반들이 있어가지고 문제풀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험 공부하면서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풀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할게요. 자, 먼저 2단원 전기와 자기 중에서도 전기 파트의 심화 형성평가 문제 총 4문제입니다.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보면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이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 상황이라면 아직 대전되지 않은, 즉 아직 전기를 띠지 않는 이 알루미늄 캔 내부에서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둘 중에 누가 항상 움직인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알루미늄 캔에서의 내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로 붙을까요?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먼 쪽으로 도망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최대한 멀리 나 위치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위치하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가 부분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요건 왜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와 이 마이너스 대전체 사이에 어떤 힘? 그렇지. 척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보기를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알루미늄 깡통은 대전체에 끌려온다. 맞을까요? 그렇죠. 맞죠? 알루미늄 깡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까운 알루미늄 캔의 이쪽 가 부분이 플러스 전하로 지금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알루미늄 깡통이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 2번, 알루미늄 깡통의 가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죠? 왜냐하면 원자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3번, 알루미늄 깡통 내에서 전자는 가에서 나로 이동할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가 부분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까운 가 부분에서 최대한 멀어져 있는 이 나 부분 쪽으로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할 것이다. 맞는 말. 4번, 알루미늄 깡통의 가와 나 부분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맞죠? 가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5번,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은 대전체에 밀려난다. 이거 맞을까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고 아직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이 있다고 해봅시다. 잘못 그렸죠?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깡통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으로 이번에는 전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항상 이 내부에서 누가 움직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 대전체와 인력을 띨까 척력을 띨까 생각을 해서 가까이 붙을까 멀어질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모일 거고, 상대적으로 먼 쪽,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먼 쪽은 원자핵이 많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항상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띱니다.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이
대전체를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끌려온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었겠죠. 끌려온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조금 땡겨서 짠. 자, 2번 문제 같이 보면 그림은 두 물체 나를 서로 마찰하기 전과 마찰한 후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을 해석을 먼저 하고 보기를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마찰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인쇄가 잘 안됐지만 플러스 전하가 2개 마이너스 전하가 2개니까 정기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나를 볼게요. 나도 보시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마 원자핵이겠죠. 원자핵이 3개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하나, 둘, 3개. 원자핵 3개. 전자가 3개라서 역시나 정기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그런데 마찰을 시켰더니 지금 이 가와 나 내부에서 전자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 빠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에. 나 쪽으로 옮겨갔구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자가 가에서 나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이때 가는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는 하나니까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나는 플러스 3개인데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인 상황이니까 플러스 3개, 전자 4개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에 보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전자가 가에서 나로 이동했다. 맞죠? 지금 가는 하나가 줄었고 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전자가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는 말. 니은. 마찰하기 전 두 물체는 모두 전기를 띠지 않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가와 나에서 지금 각각 2개, 3개, 3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디귿. 마찰한 후에 물체 가와 나는 같은 전기를 띈다. 마찰한 후의 상황을 보면 가는 플러스 전하,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서로 다른 전기를 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리을. 마찰한 후 두 물체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자, 마찰한 후에 각각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 리을은 틀린 상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꼼꼼히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연필이나 펜으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고 그려보고.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 이 위에 이 그림이랑 과정이 막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어서 어렵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전구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전기 회로를 기호로 표현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과정을 간단히 보면 전구의 전지, 전압계, 전류계를 연결한다. 자, 전지가 건전지를 뜻하죠. 그리고 지금 이 V가 적혀있는 얘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 그리고 A라고 적혀있는 얘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전구를 달아놨네요. 이 전구는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얘는 스위치였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주면 이 회로상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은 이거 보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로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보기를 잘 보시면 회로에 연결된 전구의 저항이 지금 5옴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저항이 지금 5옴일 때 전압계와 전류계에 측정된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5개 중에 지금 1개만 맞고 4개는 다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표시한 뭐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다라고 해서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항이 5옴이라고 나와 있고 각각 전압계와 전류계를 통해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 측정 값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옴의 법칙, 이 식에 꼭 들어맞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간단히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분수로 풀면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V로 식을 다시 고쳐서 V는 IR로 식을 고쳐서 한번 측정값을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전압이 되고 이쪽이 전류니까 이쪽에다 각각 저항값인 5를 곱했을 때 옆에 있는 전압과 지금 그 값이 동일한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1이네요. 그러니까 1이니까 틀렸고요. 계산하면 1.5입니다. 역시나 틀렸죠. 계산하면 9, 5, 45니까 4.5. 맞네요. 일단 맞는 걸로 확인하고. 자, 4번 보면 3, 5, 15니까 1.5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6.0V를 됐으니까 틀렸고. 계산하면 2.5V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7.5니까 역시나 틀렸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3번 보기만 옴의 법칙에 꼭 들어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의 법칙 시계만 이 각각의 수치값을 넣어줬을 때 그 값이 명확하게 똑 떨어지느냐만 잘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뭘 활용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기와 자기에서 식은 유일하게 이거 옴의 법칙 I는 R분의 V 뿐이니까 이 I는 R분의 V 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각각의 수치값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저항 A, B를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상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먼저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축이 전류, 암페어를 뜻하고 세로축은 전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저항 AB래요. 저항 AB의 지금 값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더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고 하나는 방해를 덜 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전압일 때 예를 들어서 전압이 지금 2로 같을 때 전류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B는 0.5 암페어고요. A는 지금 전압이 2일 때 0.5보다 지금 훨씬 낮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네. 같은 동일한 전압일 때 B보다 A가 지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걸 봐서 방해를 많이 하네. 방해를 많이 하는 거니까 저항이 크다 작다? 저항이 크다. 상대적으로 B는 그럼 저항이 작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각 지금 4V일 때 0.5A 그리고 2V일 때 0.5A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저항값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같이 볼까요? 자, A의 저항은 4옴이고 B의 저항은 8옴이다. 바로 지금 저항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보기에 문제를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항값 구하려면 어떤 식 이용해야 된다? 역시 그렇죠. I는 R분의 V 이 공식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린 저항이 궁금한 거니까 이 전류값과 이 저항값 요거를 위치를 반전을 시켜줄게요. 그럼 고치면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기억에서 지금 A의 저항부터 생각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0.5이고
전압은 4인 상황이니까 계산하면 8옴이 나옵니다. 자, B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B는 지금 전류가 0.5일 때 전압은 2니까 계산하면 4옴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억 보기랑 지금 정반대로 지금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잘못 적은 보기예요. 4옴이 아니라 A는 8옴, B는 4옴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맞는 말이었겠죠? 자, 니은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맞는 말이죠. 자, 전압이 같을 때라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이 전압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전압값에 이렇게 줄을 그어주고 이때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내려보면 B가 A보다 전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 디귿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둘 다 지금 B에 대한 설명이에요. 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맞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면 만약 이게 저항이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고쳤어야 될까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이 문제만 풀고 끝내고 답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틀린 보기를 올바르게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시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